2023년 7월 11일과 12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와 한층 강화된 안보 협력을 체결하고 13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 물론 경제적 성과까지 끌어냈습니다. 나토와 초밀착 안보 경제 연대까지 나토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나토에 초청받은 윤 대통령. 작년엔 자유세력 간 연대 강화의 자리였다면 이번엔 연대란 기조 위에서 나토 동맹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이번 나토 참석은 나토와 한국 간의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ITPP 개별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나토와 군사 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에 앞서 새로운 양자 협력 문서 ITPP를 체결했습니다. ITPP는 지난 2012년 체결한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 IPCP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나토와의 관계가 11년 만에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상 간에 이거를 그 프로그램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무 차원에서 하나하나 분야별로 해당 부처와 관련된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화해서 또 발전시켜 나가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갖다가 담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의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한 나토 정상회의 참여, AP4 정상회동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나토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특히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한국 등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이라며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집단 안보 정책 근간의 중추 국가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자리가 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아무 국가나 초대를 받지 않겠죠. 타 대륙에 있는 국가를 갖다가 초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보와 경제협력 부분에서 꼭 필요한 국가들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2년째 연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유럽 국가들에게도 한국 굉장히 매력 있는 협력의 파트너, 그리고 함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동반자, 이러한 그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 언론을 통해 가지고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공공의 측면에서의 한국의 매력이라든지 어떤 가치를 갖다가 발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대통령의 순방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미 2023년 1월 한국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2023년 6월엔 유럽 지역 첨단 기업 6개사에서 9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 확대에 물꼬를 트며 첨단 산업을 비롯해 방위산업, 인프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로 만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노광장비 1위 기업인 ASML사의 한국 공장 투자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히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보유국인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와는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 저장, 운송의 강점을 지닌 노르웨이와 수소차 등 수소 기술 분야, 해상 풍력 분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원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13개국 중 8개 나라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앞으로 새로운 성과 창출이 기대됩니다. 정부에서 순방이 이루어지고 또 따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거 자체가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연계돼서 이루어지면 상당히 임팩트도 있고요. 압축적으로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잠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게 되는 거죠.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저는 순방 기간 만난 모든 정상들과 회담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설득을 위해 양자 차원의 맞춤형 협력을 제안하는 동시에 부산 엑스포가 미래 국제 협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한국이 함께할 때만 한국은 지속적으로 매력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윤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과 국제안보 문제 연대 강화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정상회의 도중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내세운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한층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했습니다. 대서양의 안보와 태평양의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 영내 평화와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끌어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해외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고,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안보 체계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나토판 지소미아라 할 수 있는 바이시스 가입을 추진, 한국과 나토 간의 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과 나토 간의 정보 공유를 한층 확대하고 상호 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한 공조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런 바이시스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보는 눈이거든요. 눈과 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고 귀가 더 잘 트인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하고 정보를 주고받죠? 신뢰할 수 없는 상대하고는 정보를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정보교류 협정이 체결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국가 간 신뢰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한국의 또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짧은 기간 동안 13개국 정상들과 경제, 외교, 안보까지 다양한 논의를 마친 나토 정상회의.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 강화는 물론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져 더 굵직한 결실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